이슈 투데이. 네,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에 오는 외국 유학생들의 수치가 코로나19 이후에 급속도로 회복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 있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오늘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캘리포니아로 오는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유학생 등록 수치는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23년 학생, 대학원생 등을 합하는 학생 숫자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유학생 수치는 46%나 감소했었는데요. 이 감소가 반전된 것입니다. 이 대학교와 정부 관리들은 이 회복한 수치들을 보고 안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계 유학생이 또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도 출신 학생 수가 35%나 증가했는데요. 네. 중국 출신 학생 수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중국 출신 그리고 인도 출신 학생이 미국 전체 유학생이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은 것이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온 유학생 중에서는 56%가 중국과 인도에서 왔고요. 한국, 대만, 일본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 얼바인, 그리고 USC가 학생들한테 가장 각광받는 학교였는데요. USC에서는 인도의 뉴델리, 그리고 방갈로어의 사무실에 직원을 더 고용했다고도 합니다. USC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서 온 신입생이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증가했네요. 네. 이제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 900명이 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인도 인구의 거의 18%가 15세에서 24세인 이 젊은 인구입니다. 이 중국이 11%, 한국과 대만이 10%, 일본이 9%보다 2배 높은 수치니까 이 젊은 인도 인구가 이 인도에서 오는 유학생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의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대학교에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Department of Commerce, 이 상무부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등록금, 주택 렌트비 등으로 작년에 약 380억 달러, 30의 빌리언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국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2025년에 이 고등학생 수가 최대치로 될 거고 그 후에는 줄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많은 미국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주니까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이 대학들은 해외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약 3,000개 대학 중 5분 이상은 유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거나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유학생 중에 대학원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2022년 미국 대학교에 등록한 유학생 중 44%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네. 학부생은 3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이제 non 디그리 그러니까 직업 트레이닝을 오러 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2022년 유학생 대학원생 숫자는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학생 수치가 증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이죠. 한 전문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급 연구를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학원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들이 유학생 숫자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사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은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는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 그리고 유학생 수치를 지난 몇 년 동안 총 900명 줄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주 정부가 UC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이 자리를 줄인 그 결과인데요. 한 대학 컨설턴트는 중국 학생들은 UC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진 거를 안다면서 이제 다른 주의 대학교에도 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동부에 있는 NYU, 노스이스턴,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죠. 콜롬비아 그리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들은 작년에 어떤 UC 캠퍼스 등보다도 더 많은 유학생을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이 컨설턴트는 그 UC 에세이 등이 엄청난 시간을 소요시킨다면서 또한 유학생이 UC에 들어갈 확률도 캘리포니아 학생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UC에 들어가려면은 에세이를 4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쓰이고 번거롭다는 그런 이유를 좀 들었는데요. 네. 그 동부대학교에는 이런 그 에세이 같은 요구 사항이 좀 적고 어떤 대학교는 없기까지 때문에 더 많은 유학생들이 동부대학교에 입시 원서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이 컨설턴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접수하기가 훨씬 좀 수월한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반중 정서가 있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 수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유학생이 그 계속 늘어나는 수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도 그 대학교 다녔을 때 UC 다녔을 때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중국 출신 유학생 수치는 오히려 이번에 소폭 좀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랬군요. 이 중국 언론인들은 미국 정부 관료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2020년 트럼프 정부가 그 중국 군대와 관련 있는 학자들이 입국을 제한하기도 그랬죠. 했는데 이 미 국무부 관료는 이 명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중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을 환영한다면서 미국 대학교에 많은 가치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유학생들의 수는 점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기도 한데 그렇죠. 중국 학생들은 좀 줄고 인도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 보면 인도라는 나라의 이 확장세라고도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도 뭐 유학생도 그렇고 또 실리콘밸리는 이제 인도계가 아시안계 중에 가장 많은 많죠. 일을 찾아가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 일 때문에 그 텍 일 때문에 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아시안계 그 인구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토픽을 좀 바꿔보죠.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월 17일까지 약 2만 명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이고 또한 수천 명이 시위대도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에이펙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세계 인구의 40%, 세계 무역이 약 5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그 나라의 모임인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다시 방미를 하는 것이니까 좀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두 지도자가 만난 후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중 관계가 바뀔 큰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다양한 경제, 무역 같은 얘기죠. 그리고 및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얘기했고요. 네. 또한 기후변화와 마약 위험의 문제, 그리고 베이징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할 역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할 역할, 이런 논의들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회담이 샌프란시스코 도시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945년 50개국 대표가 유엔 창설 현장에 서명한 이후 도시에서 열리는 최대 외교 이벤트입니다. 네.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큰 스포트라이트이 비춰지는 건데요. 도시는 이 회담을 관광객 유치 중요한 기회로 삼고 이 노숙자 캠프 등을 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숙자들은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도시 노숙자 쉘터는 꽉 차 있다면서 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쉘터 자리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긴 샌프란시스코가 이 노숙자 문제가 이곳 심각하죠. LA보다도 더 심각하죠. 네. 길도 좁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가보면은 깜짝 놀라고 합니다. LA 살고 있기만 해도. 네. 그 작년 12월 연방법원에선 그 샌프란시스코 시가 쉘터를 제공하지 않고 노숙자촌 텐트를 청소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차단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2년 작년 7,754명이 노숙을 했고 이 중 43%만 쉘터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4,000명이 쉘터에 살고 있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는 여전히 비상사태,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노숙자촌 청소가 가능하고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샌프란시스코시 관계자들은 시가 단지 정상회담을 위해서만 쉘터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약 300개의 쉘터 자리를 추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SNS에서 보는 그 너덜너덜한 좀 위험한 도시 이미지는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다른 부분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 회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이면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좀 잘 네,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의 비즈니스들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드스트롬, 홀푸드, 엔토폴로지 같은 그 옷집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등은 도시, 유동인구 감소, 판매 부진, 치안 문제 등의 이유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갔는데요. 네. 하지만 이 아이키아 같은 상점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새로운 이제 스토어를 열고 있고 또 AI 스타트업 회사들도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아직까지 테크가 그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여행협회에 따르면 에이펙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5,300만 달러, 그러니까 530억 원이죠,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회담을 통해서 도시 전역이 상점 등이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상황기도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반대하는 시위도 또 많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 시위 소식을 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좀 그 SNS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어제 일요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샌프란시스코의 엠바카데로 광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 기후 운동가, 그리고 반자본주의 그룹 등이 집회를 열고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폭동 진압 장비를 착용한 수십 명의 경찰이 시위대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 주최 측은 시위대가 경찰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행사라면서 특히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FTA, 그 자유무역 정책 등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필리핀계 그룹들이 이 시위에 참가했는데요. 한 시위자는 외국 기업들이 광물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 필리핀에 온 후 땅을 황폐화시켰다면서 필리핀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어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찰이 이런 시위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초부터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그 모스콘 센터 주변에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시크릿 서비스 대변인은 시위자들이 센터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경찰과 기관 등은 대규모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휴일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요일에는요, 이 운동가들이 도시에 모여서 고위 인사들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